안녕하세요. 포유한율 영서입니다. 오늘은 축구와 자산시장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아마 간밤에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새벽 2시에 경기가 끝났는데 거의 4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8시인데 1시간 전에 일어났으니까 겨우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뭐 이유는 간단해요. 선수들은 대단히 지금 뛰어난데 포지션별로 한 명 한 명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검증을 받았다고 보는데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그 다음에 뭐 황희찬 선수, 뭐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전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결국은 감독의 문제더라. 어, 포지션별로 선수 기용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전술도 없는 것 같고 어, 당연히 뭐 질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요르단 감독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포요 한율 연구소가 가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의 능력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수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어제 축구 경기를 보니까 요르단 감독하고 축구 후진국이죠. 지금까지는 어제 이전에는 요르단이 한국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감독이 바뀌면서 요르단이 한국을 쉽게 이긴 거죠. 뭐 축구 보신 분들은 다 그 감독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게 마련이죠.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산시장에 참여하는데 그, 그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환율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있고, 그런데 주식시장, 금리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실물 경제를 모르면 뭐 외환도 잘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이 모두를 공부를 해야죠. 여기 뭐 물가와 관련된 원자재는 지금 빠졌는데 어떤 이 부분을 모두 알 때 경제 전문가가 되고 정권 전문가가 되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외환 전문가가 되고 금리 또는 채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자질 또 상대 팀의 전략 이런 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 게임 지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뭐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외환, 부동산, 주식, 금리, 기타 뭐 원자재 그죠? 뭐 이런 것들 보면 축구 선수 한 명 한 명과 비슷해요.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뭐 경제 성장률은 미국, 일본, 중국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유럽까지 그건 선수 한 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알려면 중국 경제 알아야 되고 그 중국 경제를 아는 사람이 또 그것도 선수야. 또 부동산 알려고 하면 전문가로 활동하려고 하면 금리 알아야 되고 외환시장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실물 경제 알아야 되고 선수라고와 비교할 수가 있죠. 축구 경기에서 포지션별 선수와 비교된다는 거죠. 그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그 점검할 그 요인들이 오히려 자산시장에 점검할 내용은 축구 선수는 11명이 뛰지만은 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보다는 자산시장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되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게 자산시장인데 축구 감독보다도 더 지금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21년 이후 3년 연속 외환, 부동산, 주식, 금리, 그 다음에 원자재 등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2021년 초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 당시 1,100원일 거예요.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2021년 3월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0월 대공황설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또 장밋빛으로 보고, 그리고 중국 증시 장밋빛으로 보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상품도 그 무렵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또 지금 크리스만 감독하고 비슷한데, 그 정도가 우리 자산시장 전문가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는 한 번밖에 안 졌는데, 그래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죠. 근데 두 번 졌습니까? 그거 모르겠네. 한 번 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어제 잠을 못 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시안 게임 몇 경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크리스만 감독이 한 번 졌는지 두 번 졌는지 조차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지금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자산시장도 심각해요. 전문가들이 전혀 없어요. 어제도 누군가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지금 포유한율연구소가 3년 동안 그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을 공부한다 했는데, 그래야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하나 다 토막 지식이에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자산시장에서 그 기초는 결국 물리학 지식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우선 경제학도 물리현상의 일부, 물리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현상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는 힘이 있고, 그죠?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그 물리학과 비슷하다는 거죠. 또 서로 작용하고 상호작용하고, 경제도 그렇거든요.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상호작용하고,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상호작용하고, 또 자산시장은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리시장 상호작용하고, 부동산 시장은 금리시장과 상호작용하고, 실물경제와 상호작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분야가 맞는데 다들 물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의 물리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학 교수하고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외환 전문가로 활동하고 주식 채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학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물리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금리는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고, SVB 사태 발생할 무렵에는 재정학 공부를 하지 않은 관계로 중요한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나 파산 사태가 발생할 정도면 정부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나머지 시중은행의 역할, 모두 이게 중요한데 그 공부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고가 터진 SVB
이 사태 그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분석에 또 실패한 거죠. 어떤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만 감독이 뭐 그 이전에도 그 정도를 느끼고 있었는데 뭐 몇 경기 보니까 다 우리보다 호주 빼고는 우리와 비교해갖고 뭐 다들 그 능력이 떨어지죠. 사우디가 과거에는 우리보다 좀 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우디도 한국보다는 한 수 아래지요. 피파 랭킹도 한국은 22대 중반이고 사우디는 52대고 아마 요르단은 7, 80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해보니 지더라는 거죠. 자산시장도 뭐 마찬가지인데 다 대학원 내지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대부분 표절 박사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남의 지식을 훔친 거죠. 훔치다 보니까 자기 지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경제학 교과서 이론하고 그 융합해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GDP인데 아마 GDP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하루에 한 2, 30분 언급할 거예요. 그 정도로 GDP는 중요하고 경제학 전공자든 경영학 전공자들은 이 GDP 관련 지식은 필수 지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누구도 GDP 제대로 모르고 뭐 한 8, 90%는 GDP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GDP 결정 원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걸 모르니 결국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부동산 전망에 실패하고 주식 전망에 실패하고 금리에도 그 기준금리밖에 뭐 분석할 능력이 없고 그 뭐 분석할 게 뭐가 있어. 기준금리를 그냥 중앙은행의 역할만 알면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막 거의 2, 3년 뭐 울고 먹는다 하나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자산 시장 분석은 뭐 할수록 실패죠. 그러니까 뭐 분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거라도 그럴 때 돼야 되는데 가져오는 근거가 전혀 경제 현상하고 거리가 한 막 200km, 300km 되는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 망할 거다, 중국 경제는 흥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또 화폐 개념도 모르고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라고 하고 그런 뭐 전문가 대학 교수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뭐 탐구은행에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고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책임감을 엄청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다른 전문가들도 무책임하게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대한민국 축구와 요르단 국가대표 축구 경기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